안녕하쌤. 안녕하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쌤. 상과목 전기설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변전 설비가 뭔지 알아보고 구성하는 기기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변전 설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변전 설비의 구성입니다. 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수변전 설비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곳에 전선이 연결돼서 공급이 되겠죠. 이 앞에서는 요 전기 시설들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본 곳이고요. 이제 이 전기를 받아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변전 설비는 전력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이 되겠죠? 공급하는 고압의 전기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전압으로 바꾸고 배전하기 위한 설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력에서 고압, 특고압의 전기를 보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전압,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220V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 필요한 전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이 수변전인데요. 자, 여기 번호를 매겨보면 1번 받아들이는 부분, 이 부분을 수전설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필요한 전압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변전설비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 수전설비는 수전 지점에서 변압기 1차 측까지의 설비를 의미하고요. 변전설비는 변압기에서 전력 부하, 우리 전자제품의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큰 흐름을 살펴보면 전기가 인입설비를 통해 들어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인입설비 전력회사에서 그림하고 같이 보실게요. 전기선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연결될 거예요. 그럼 요렇게 수변전 설비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께 수전 설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요. 변전 설비를 통해서 필요한 전압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꿨어요. 자, 놓아줘야겠죠? 배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배전반에서 요렇게 분전반으로 요렇게 층별로 놓을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 살짝 봤지만 요것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하고요. 분전반을 통해서 가정 내에 콘센트나 전등에 예를 들면 요렇게 놓아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콘센트 220V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전 설비를 통해서 부하, 영어로 로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 내의 전자제품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것을 부하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를 공부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 수변전 설비의 구성은 이 설비들을 구성하는 기기들의 종류와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기출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시했던 그 흐름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부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전자제품의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려면 외부에서 전력회사에서 보낸 전선을 받아다가 수전설비로 전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수전설비를 그림 또는 회로로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이런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기기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수변전 설비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 그림 해석하는 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입설비를 통해서 수전설비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입설비에서 이렇게 전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DS라고 써진 단로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전설비는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그 다음 변전설비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흐름 파악을 해볼게요.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런 흐름, 변전설비, 배전설비, 부하 이렇게 이루어지는 흐름이다. 먼저 인입설비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22,900V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신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전압이 들어오죠. 주로 땅을 통해 지중으로 들어오고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단로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요 밑에 설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전기 점검을 할 때 확실하게 전기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내려와서 피레기도 보이고요. 우리 낙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막아주는 피레기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전력용 퓨즈도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전압 전류를 낮춰줍니다. 너무 높은 전압, 고전압, 대전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서 우리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럴 때는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바꿔서 변성해서 전력을 측정하는 것, 전력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전기 사용 요금을 우리가 매겨야겠죠.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상 상황 발생 시 차단을 해줘야겠죠. 차단기가 보이고요. 역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계기용 변압기 PT, 그리고 계기용 변류기,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이상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 계정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호 계정기들이 동작하려면 일반적으로 110V 5A 낮은 전압과 낮은 전류가 필요한데, 이런 계정기들의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 전압과 전류를 낮춰주는 것이 요 대표적으로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요. 자, 변전 설비 마저 살펴보고 들어가 볼게요. 앞에선 수전 설비였죠? 앞에 것들. 여기 같이 보신 요것들이 수전 설비고요. 그 다음 과정은 변전 설비로 요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이냐면 변압기 보이고요. 이렇게 전기가 전달되다 보면은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부하, 우리 전자제품에 예를 들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주로 이것을 전원을 공급할 것인데, 선풍기나 세탁기 이런 데는 모터가 많이 사용되죠. 이 모터는 보면 코일 성분, 이렇게 전선이 감겨 있는 코일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코일 성분들을 사용하다 보면 역률이 낮아집니다. 실제 일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의 역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일하는 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가 이렇게 같이 쓰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22,900V 고압을 여기서 저압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220V 요런 흐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전 설비를 통해서 부하로 이 전원이 공급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요 수전 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자. 이게 오늘 스토리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 첫 번째는요, 개폐 장치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폐 한자로 쓰여 있는데 오픈 클로즈가 되겠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 개폐 장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폐기, 차단기 뿐만 아니라 퓨즈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는 대표적인 개폐기와 스위치라고 하고요, 차단기, CB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영어가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사실 여기 기출문제 같이 풀다 보면요, 영어 공부하는 파트가 또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 공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좀 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차단기 이따 알아보겠지만 CB 하면 CB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Circuit Breaker, 이게 뭐나요? 차단하는 것, 회로를 차단해 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폐기에서 대표적인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폐기 첫 번째 단록입니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요 DS 영어 같이 가지고 가실게요. 영어가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DS 단록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왜 DS인지 꼭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자, disconnecting. S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들. connect 뭔가요? 연결하다죠? disconnect 이렇게 붙으면은 연결을 끊는 것. 그림은 요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이건 언제 쓰냐? 주로 기기의 점검 및 수리를 할 때 활선, 전기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다. 즉 앞에 그림하고 같이 살펴보면요, 자, 수전설비 그림에서 단록이 여기입니다.
점검 시 이 단로기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전기가 통하지 않게 분리시켜 줘야 되겠더라. 단로기입니다. 이 단로기의 특징은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차단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우리 공부하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크하고 소호가 뭔지 모르셨던 분들 같이 메모하고 들어가실게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크는 영어로 요렇게 사용하고요. 자, 이 아크는 회로 그림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요렇게 회로가 있는데 전기가 공급 중이다가 이렇게 끊겨 버리면요, 계속 흐르려는 성질로 인해서 아크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렇게 전류가 계속 흐르려고 해서 전기 불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글로 풀어보자면 단자에 고압을 가할 경우 요 빈 공간 공기로 채워져 있겠죠. 공기가 전기가 통하는 매개차가 되어 전기가 흐르며 밝은 주로 아치 모양의 전기 불꽃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아크다. 좀 더 그림으로 더 살펴본다면 짠하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단자에 고압을 가할 경우 공기가 통전 매개체가 잠시 되어서 밝은 아치 모양의 전기 불꽃, 아치 모양은 이런 것이 우리 아치 모양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아크라고 한다. 아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아크는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 발생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소호해줘야 됩니다. 소호가 무엇이냐? 이 소호는 이런 아크를 제거하는 것, 한자로 사라질 소호를 써서 아크 소호다 이런 말을 쓰고 우리 교재나 전공서적에도 많이 등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로기는 아크 소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만 차단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단기는 아크 소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로 먼저 차단하고 그 후 단로기로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분리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험 문제를 맞추는 입장에서는 이 체크한 거 위주로만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선로 개폐기라는 게 있습니다. LS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요것은 라인, 스위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단로기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부하 개폐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LB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하 영어로 로드, B 브레이커, 스위치, 이것은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는 회로의 개폐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폐기가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는 전력 퓨즈의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더라. 여기서 용단은 녹아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퓨즈가 용단, 녹아서 끊어진다면 결상, 정상 운전 상태에서 이런 퓨즈 용단이나 또는 차단기의 오작동 등에 의해서 세 선 중 한 선이 전원에서 분리되는 것을 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하 개폐기가 사용된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자, 영어로는 ASS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헤어지겠죠? 우리 영어 조금 해봐요. 그러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자, 자동이죠? 영어로 오토매틱, 고장 구분, 섹션, 어떤 구역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S가 되겠고요. 자동으로 오토매틱 고장 구간을 구분합니다. 섹션,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짠하고 제가 예시 회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ASS가 설치되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고장 구간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클로저와 함께 쓰이고요. 리클로저, 영어로 리클로저,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재폐로 차단기라고도 하고요. 이상이 생기면 끊었다가 복구가 되면 다시 리클로즈 할 수 있는,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것을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또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변전소 전력기기 시험하기 위해서 핵심은 회로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분리하거나, 이때 사용되는 게 뭐겠느냐? 정답은 단로기가 되겠습니다. 단로기. 짠하고 제가 가져왔지만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한 장치다. 자, 수면전 설비에서 전력 표지의 용단식 결상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뭐라 그랬죠? 정답은 부하 개폐기다. 영어로 LBS다. 짠 하고 가져와서 결상 방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음 주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요. LBS 맞죠? 부하 개폐기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저 UPS는 오늘 안 살펴봤네요.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UPS는 참고로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다. 이쪽은 다 영어 공부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이거를 해석하면 무정전 전원장치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S는 뭐였죠? 선로 개폐기다. 라인 스위치. CS 맞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다. 영어로 자동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변전 설비의 구성 중에 개폐기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기 차단기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개폐기 같이 공부해서 봤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공부. 여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차단기 CB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뭐뭐 브레이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차단기가 되겠고요. 개폐기와의 차이점은 이 차단기는 어떤 사고나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바로 차단을 해줘야겠죠. 그 기능이 추가된 것이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기를 차단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아크를 소호해야 된다. 아크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 제거하는 방식에 따라 대표적으로 이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단기는 앞에 우리 잠시 살펴봤지만 흐름이 위에서 아래였죠. 여기에 차단기 위치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곳에 사용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기중 차단기입니다. 다시 차단기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면 이상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다. 어떤 전기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차단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다. 서킷 브레이커다. 첫 번째는 기중 차단기입니다. 영어 ACB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냥 ACB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외워집니다. 다 까먹어요.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A 뭐냐면 에어입니다. CB는 뭐겠습니까? Circuit Breaker. 저는 이제 CB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이 에어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아크 얘기했었죠? 이 아크를 어떻게 차단한다? 대기 중의 공기를 이용해서 아크를 제거하는 차단기, 그것은 기중 차단기다. 그래서 공기니까 영어가 에어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B, 에어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괜찮죠? 두 번째는 자기 차단기입니다. MBB라고 하고요. 이것은 마그네틱 블로우아웃 서킷 브레이커다. 역시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아크 차단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전자력으로 아크를 제거하는 차단기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그네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공 차단기입니다. VCB. V는 진공의 영어로 vacuum이라고 하죠. Circuit Breaker가 되겠다. 이것은 절연 내력이 매우 높은 진공을 이용하여 아크를 제거하면 진공 차단기. 진공 영어로 vacuum. 자, 네 번째 공기 차단기입니다. BB라고 되어 있고요. Air Blast 브레이커. 이건 무엇이냐면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아크를 제거하면 공기 차단기다. 에어블래스트 브레이커. 다섯 번째는 유입 차단기입니다. OCB.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오일 브레이커다. 즉 절연유를 이용해서 아크를 제거하면 오일 서킷 브레이커다. 여섯 번째 가스 차단기입니다. 자,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영어 가스죠. 가스 서킷. 절연 내력이 우수한 육불 화학 가스를 이용해서 아크를 제거하면 가스 차단기다. 자, 여기서 육불 6개의 플로우르 화합된 거죠. 황과 S라고 이렇게 쓰는데 절연 내력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체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단기 6가지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우리 어떻게 돼? 기중 차단기 A 뭡니까? 에어. 대기 중 공기를 이용해서 아크를 제거한다.
두 번째 자기 차단기입니다. MBB, M이 뭐였죠? 마그네틱, 자기장의 전자력을 이용한 것이다. 세 번째 진공, V, V 영어로 vacuum, 진공. 자, 네 번째 공기, AB, air blast, 무엇이었죠? 압축 공기죠. 다섯 번째 유입 차단기, O, 오일입니다. 절연유를 이용해요. 그러면 유입 차단기다. 6번 가스 차단기, G, 가스. 대표적으로 육불황, 절연 내력이 우수한 가스다. 요렇게 꼭 시험장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차단기의 종류죠.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가 뭡니까? 1번이 되겠죠. 육불황이 되겠다. 절연 내력이 매우 우수하다. 불화황. 6개의 플루오린 원자가 황원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스다. 자,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육불황의 성질이 아닌 걸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무색무치 무액가스 맞고요. 절연 내력이 우수하다 그랬죠? 맞고요. 그래서 소호 능력도 좋겠죠? 낮다? 아닙니다. 자,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절연 내력이 우수한 것이다. 자, 다음 중 용어와 약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영어죠. 자기 하면 우리 무엇이었습니까? 마그네틱입니다. 그러면 OCB가 아니라 뭐였죠? MBB여야 된다. 유입은요, 오일이었죠. BB가 아니라 OCB가 왔어야 된다. 공기 차단기는 이것이 아니라 에어 블래스트 브레이커였죠. ABB다. 압축 공기를 이용한 것이다. 가스 차단기 GCB 가스 서킷 브레이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차단기와 소음의 질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요, 자기 차단기는 진공이 아니죠. 자기장의 전자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차단기 육불황 가스 맞죠? GCB라고 했고요. 유입 차단기 절연유 맞죠? 오일 서킷 브레이커 OCB.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 맞죠? 에어 블래스트 서킷 브레이커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기용 변성기 관련된 기기들은 요 수전 설비 나타낸 그림이었죠. 자, 고압의 전기가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를 텐데요. 자, 여기 MOF라고 써진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있고요. 아주 큰 전압을 보다 작은 전압으로 낮추어서 전력을 측정해서 전기요금 이런 거 계산해야겠죠? 그런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쪽에 PT,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CT라고 써진 계기용 변류기도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준다. 자,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여러분들 계기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한번 써보고 갈게요. 영어로 미터라고 하고 우리가 계측하고자 하는 양을 측정하는 기구다. 즉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계기용 변성기는 전기 사용량 계산을 위해 체크를 좀 해보면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성하는 장치다. 물론 전기 사용량 계산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정이나 제어, 어떤 보호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 저전압 소전류로 변성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수면전도의 회로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쪽은 굉장히 큰 전압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22,900V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여기 부하 쪽에 예를 들면 220V 이렇게 낮춰서 우리가 전자제품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오다가 전기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사용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MOF라고 써진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를 통해서 여기 전력량계라고 써져 있죠. 즉 이쪽의 고전압을 높은 전압을 낮은 저전압으로 바꿔주더라. 그럼 이 전력량계에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해서 어떤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정도면 계기용 변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측정어리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PT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계기용 변압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더라. 그래서 측정이나 보호계정기에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되더라. 즉 매우 높은 전압을 예를 들면 110V 정도로 낮추어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보호계정기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전압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그샘플 하나 다시 말씀드려 보면, 높은 전압 22,900V를 저전압 예를 들면 110V나 소전류 5A 정도로 보통 낮추어서 사용을 하더라. 자, 그럼 이해가 되시겠네요. 계기용 변압기는 고전압 저전압으로 해서 요런 곳에 사용이 될 것이다. 자, PT 알아두시고요. PT 이렇게 하면 까먹으니까 이름이 왜 이러냐 아셔야 된다 그랬죠. P 포텐셜, T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CT라고 시험 문제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자, 영어 current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전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된다?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한다. 예를 들면 5A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거나 보호계정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자, 오른쪽에 회로도를 보면 이 CT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요렇게.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보호계정기예요. 어떤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계정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110V 5A에서 동작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야겠죠? 어떻게? CT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것이 계기용 변류기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영상 변류기도 가지고 가실게요. ZCT라고 표현되어 있고, 제로 페이스 변류기 커런트 트랜스포머가 되겠죠. ZCT가 되겠습니다. 지락전류를 검출해서 이렇게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사고 범위를 축소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다. MOF라고 하고요. 이것은 Metering Out Fit에서 따왔다. 우리 회로도에서는 여기에 사용되고 있고요. 자, 전력 량계를 통해서 전기 사용량을 전력 량계에서 측정이 될 것이다. 왜 그렇다? 너무 큰 전압을 직접 측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낮추어서 사용을 하더라. 이 MOF는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가 함께 조합되어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뭐라 그랬죠? 포텐셜 트랜스포머 PT, 계기용 변류기 커런트 트랜스포머 CT라고 했는데, 함께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따로따로 있으면 부피가 좀 커지겠죠? 함께 묶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 전기 계량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 이 정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변전설비 구성기기 중 계기용 변압기, 그럼 여러분들 PT 떠오르면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딱 보이죠? 자, 여기 4번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기기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변전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해요. 이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뭘 시설해야 됩니까? 정답은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PT를 시설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발생을 해요. 지락전류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것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ZCT, 제로 페이스 영상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래서 이것이 영상 변류기가 될 것이다. 자, 수변전설비의 구성 세 번째입니다. 피렉입니다. LA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영어 단어 살펴볼게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Lightning Arrest라고 합니다. 벼락을 체포하는 거예요. Arrest가 체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Lightning Arrest, 벼락 등을 체포하는 겁니다. 즉
벼락 같은 게 쳤을 때 매우 큰 전압과 전류가 순간 흐를 텐데 그럴 때면 기기들이 고장이 나겠죠? 따로 빼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 필외기다. 자, 그럼 여기로 오셔서 이 필외기가 뭐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LA라고 하고요. 벼락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이 선로에 어떤 벼락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이상 전압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때 여기가 필외기인데 이것은 여기 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선로 이쪽에 기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공급이 되다가 이상 전압이 발생했어요. 그럼 기기에 매우 큰 전압이 들어가면 다 고장 나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 이렇게가 아니라 대지로 흐르게 2번 대지로 방전이 되게끔 해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번 기기가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 필외기는 뭘로 되어 있다?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체크해 주시고요.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직렬 갭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밑에 2번 특성 요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직렬 갭을 먼저 보면 정상 상태일 땐 절연 상태를 유지를 해요. 이상 전압이 발생하면 그때 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쪽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과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띄어진 공간이 있죠. 이것이 직렬 갭이고 공기가 절연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특성 요소 보겠습니다. 특성 요소는 그림에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탄화규소를 다른 결합체와 혼합해서 만들어서 비저항 특성을 갖게 하여서 큰 방전 전류가 흐르면 저항값이 낮아져서 방전이 되고요. 방전 전류가 적을 때는 저항값이 높아져서 직렬갭의 속료 차단에 기여하더라. 즉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되게끔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속료가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이 속은 한자의 계속할 속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전류, 즉 지속 전류와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상 전압이 방전된 후에 남아있는 정상적인 전류를 의미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필외기를 살펴보고 이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면 수전 설비의 회로도인데, 자, 이렇게 전압이 흐르고 있다가 이상 전압이 발생하면 필외기가 여기 있죠? 이상 전압이 발생하면 대지로 방전이 돼서 회로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필외기의 약호는요, 필외기 라이트닝 어레스터.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필외기의 구조는요, 여기 있죠. 특성 요소와 직렬 갭으로 되어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짠 하고 요 그림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되어 있더라. 네 번째, 보호 계정기입니다. 이 보호 계정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6가지는 꼭 시험장에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 계정기는 우리 수전 설비 그림이죠. 여기서 이런 곳들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보호 계정기들이 감지를 해서 그럼 빨리 전기를 끊어줘야겠죠? 요 차단기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요 차단기에서 전기를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OCR이고요. 여러분들 OCR 이렇게 배우면 절대 못 외웁니다. 여기도 영어 공부 꼭 같이 할게요. 오버, 과, 커런트, 전류가 되겠죠? 과전류. 계정기는 릴레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계정기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적고 가볼게요. 영어로 릴레이라고 하고요. 한자로 이을게, 계속하다 게, 전기 전자를 써서 릴레이는 전기 회로를 열거나 닫는 역할을 하는 기기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되시죠? 오버커런트 릴레이 설정값 이상 전류가 과하게 흘렀을 때 동작하는 것이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빨리 끊어줘야겠죠, 그죠? 그때 회로를 열거나 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OCR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전압 계정기입니다. OVR이고요.
자, 요거 영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over, 전압, voltage, relay가 되겠다. 그래서 OVR, 설정값 이상의 전압이 흐를 때 동작합니다. 과하게 흐르면 끊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비율 차동 계정기 RDR 또는 RDF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Ratio, Differential, Relay. 여기서 Ratio는 비율, Differential은 차이를 의미합니다. 또는 Percentage, Differential, Relay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핵심은 고장에 의하여 생긴 불평형 전류의 차가 설정값 이상, 특정 비율 이상이 되면 동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락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OCG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버 커런트 과전류죠. 걷다가 지락,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한다. 지락 사고가 발생해서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하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 계정기입니다. 이것은 Selective Relay다. 2회선 중 고장이 발생한 회선을 선택 차단하는 계정기가 되겠다. 이름과 연계하면 금방 매칭이 되시죠? 6번 제페로 계정기 RR입니다. 이것은 Reclosing, 다시 닫히는 거죠? Relay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제페로가 말이 어렵죠? 연결 계정기다 이렇게 소개가 된 책도 있어요. 즉 무엇이냐, 차단기가 차단되고요, 사고 지점의 절연이 회복된 후 재폐로 조건이 만족되면, 재연결 조건이 만족되면 차단기를 자동으로 투입시키는 계정기, 그것이 재폐로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리를 꼭 해주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값 이상 흐르면 동작해요. 그럼 뭐였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 OCR. 정답은 2번 과전류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선택 무엇이었죠? 다회선에서 접지고장 회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기의 종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지락, 과전류, 과전압 다 살펴봤죠? 과저항은 아니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낙뢰, 수목, 접촉 등 순간적인 사고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계통에 투입시킴으로써, 핵심이 여기가 되겠네요.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다시 투입시킨다. 그래서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계정기가 뭐냐? 정답은 3번 재폐로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회복이 되면 다시 투입할 수 있다. 마지막 5번째,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곳에 SC라고 표기된 곳도 있습니다. 스태틱 콘덴서 또는 커패시터라고 해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면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여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 이 부하가 뭐라 그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이 전자제품들에는 주로 모터 같은 것이 많이 쓰이죠. 모터에는 이런 코일들이 많이 있어요. 즉 인덕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는 지상 성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 역률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럼 또 이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역률은 파워 팩터라고 하고요. 실제 전기가 일한 비율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역률이 100%다 퍼센트로 표기가 되면 우리 보내진 전기가 다 쓰인다. 90%면은 90 정도만 쓰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전자제품에 전기를 공급해서 사용하다 보면 떨어지더라. 그럼 이것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이 전력용 콘덴서로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하 역률을 개선하여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장치가 되겠죠?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 콘덴서가 사용되고 있죠? 그때 같이 쓰이는 것이 1번 방전 코일, 2번 직렬 리액터를 같이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전 코일, 이 DC라고 표기가 되는데 뭐에 썼다 하냐면 디스차징 코일이다.
방전 코일이다. 콘덴서를 회로에서 분리할 때 잔류 전하를 방전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는 회로에 재투입할 때 여기 컨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을 방전하기 위해 방전 코일이 사용될 것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직렬 리액터입니다. SR이라고 되어 있고, 직렬 영어로 시리즈라고 하죠. 리액터. 자, 요렇게 콘덴서에서 발생하는 파형의 어떤 왜곡이나 오구조파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설치하는 장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요 앞에서 변전 설비 회로 한번 살펴봤었죠. 거기서 전력용 콘덴서는 이렇게 사용해서 역률 개선에 사용될 것이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률을 개선해야겠죠? 그때 설치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진상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진상은 반대말이 지상입니다. 지상 왜 발생한다 그랬죠? 전자제품에서 모터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이 모터에는 코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코일을 사용하면 지상 성분이 생깁니다. 지연되는 전류가 전압보다 지연되어 흐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역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 반대 것을 넣어주면 역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지상의 반대를 뭐라 그런다? 진상.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개방할 때 전하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와 어떤 재투입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뭐였죠? 정답은 1번 방전 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변전 설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치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문제와 함께 계속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